이번 시간에는 헤더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 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c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C 언어에서 파일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이 있고 .c라는 C 언어의 C 언어로 된 소스 코드입니다. 소스 코드. 이 소스 코드가 하나가 더 있는데 파일명은 똑같이 하고 헤더라는 파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확장으로 하면 C++는 확장자가 .cpp라는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c와 C 언어이기 때문에 .c와 .h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헤더 파일은 .h로 시작하는 .h라는 확장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 파일에는 함수 프로토타입이 선언되어 있고 구조체 등 다양한 어떤 데이터 구조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프로토타입은 우리가 함수를 앞에서 만들었었습니다. 함수명이 있고요. 가로하고 그 중괄호하고 중괄호 닫고 이런 형태로 해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이 함수 정의를 정의한 내용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용이 크거나 하여튼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프로토타입이 필요한데 프로토타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함수 프로토타입은 자, 중괄호 있죠? 중괄호 시작 중괄호 끝 앞에까지 이만큼입니다. 자, 함수명 가로하고 세미콜론. 자, 끝에 세미콜론 붙입니다. 자, 중괄호로 시작하면 이건 정의고요. 실제로 함수가 들어있는 함수에 대한 내용의 정의고요. 프로토타입은 함수명 가로하고 세미콜론. 자, 여기까지 중괄호 빼고 어, 내용은 없고 이름만 있습니다. 함수 이름만 있어요. 이런 거를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이 헤더 파일에는 이 함수 프로토타입이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면 좋은 점이 뭐냐? 이 프로그램은 어떤 함수를 쓰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프로토타입은 함수명 다음에 나오는 중괄호 있죠. 이 중괄호 내용에 함수에 대한 기능이 들어가는데 중괄호 빼고 함수명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프로토타입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프로토타입을 헤더 파일에 주로 사용합니다. 자, 앞에서 사용했던 예제 중에 printf라는 함수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쓰기 위해서 앞에 헤더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자, 샵 include 그 다음에 standard.io std standard.io input output .header 표준 입출력 관련 함수들을 모아놓은 standard.io stdio header 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는 이렇게 printf라는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자, printf 끝에 세미콜론이죠. 그러면 함수 기능 내용은 없고요.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헤더에다 추가해주면 헤더를 include해서 프로그램에 추가해주면 이게 printf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헤더에 추가하면 됩니다. 만약에 함수가 여기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함수가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없으면 함수를 별도로 만들고 싶다. 함수를 따로 다른 파일에 만들고 싶다. 자, 그럴 때는 헤더 파일이 필요합니다. 자,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함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기능들이 내용이 많아지고 하여튼 함수가 커지면 프로그램이 커지면 한 파일의 메인 함수에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지면. 그래서 이거를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분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이 함수를 이제 파일로 나눠 보겠다는 겁니다.
자, 헤더 파일 관련 함수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썼던 헤더 파일들입니다. 이런 썼던 헤더 파일에는 이 내부에는 함수 관련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IO 그래서 표준 입출력 관련, 문자열 관련, 수학 관련, 메모리 관련, 표준 라이브러리 관련, 시간 관련 해서 헤더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나와 있고요.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include로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의 함수를 헤더 파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헤더 파일을 만드는 우리가 사용자가 만든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자, 사용자 정의는 헤더 파일은 파일명이기 때문에 임의로 만듭니다. 단지 include 할 때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자, 꺽쇠는 stdio 헤더 이거는 내장 함수 내장 함수는 꺽쇠를 사용하고요. 사용자 정의 사용자가 만든 헤더 파일은 따옴표로 해줍니다. 이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헤더 파일을 추가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대부시로 이거를 대부시로 할 겁니다. 자, 새 항목 추가 파일 추가해서 만들시면 됩니다. 헤더 파일을 선택하고 우리는 대부시에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파일명은 myheader.h로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우리가 펑션 funcint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중괄호 빼고 여기까지만 쓰면 이게 프로토타입이라 그랬죠. 이 프로토타입을 myheader 파일 한 줄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가 만든 헤더 파일이 있고요. 헤더 파일 추가하는 방법은 따옴표 내장 함수는 꺽쇠 이것만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가 헤더 파일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펑션 10이 있습니다. 자, 이 펑션 10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myheader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내용이 있어요. 함수 내용. 자, 이 모든 함수들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 메인 앞에 있어야 돼요. 자, 원래 이 함수들은 메인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자, C 언어는 메인부터 시작합니다. 메인이 시작이에요. 메인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메인 시작 전에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작 전에 함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메인이 시작합니다. 모든 C 언어는 메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메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인 앞에 함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함수가 펑크라는 함수는 펑크라는 함수는 메인 뒤에 있죠. 뒤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류 안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 이 함수를 앞에 가든지 또는 이렇게 헤더 파일을 추가하든지 헤더 파일 안에는 프로토타입이 있고요. 프로토타입이 메인 앞에 있으면 이 함수는 뒤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류 없이 동작하게 됩니다. 자, 모든 프로그램은 앞에 되겠죠. 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소스 애들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메인이 있고요. 펑션이 있습니다. 펑션 1, 펑션 2가 있습니다. 이 펑션 1과 펑션 2는 메인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근데 메인 뒤에 있죠. 그러면 앞에 뭐가 필요하냐? 앞에 이 프로토타입이 필요해요. 그것도 프로토타입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거를 헤더 파일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헤더 파일 넣고요. 그 다음에 메인은 그대로 main.c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펑션 1은 앞에 펑션 1 함수는 펑션 1, 펑션 2 함수는 펑션 2, 헤더. 이 헤더 파일에 이 두 개의 함수에 대한 내용을 넣어 주려고 합니다. 함수 기능도 넣어도 돼요. 함수 기능도 넣어도 되고, 이렇게 그 헤더 파일 안에 같이 넣어줘도 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분할을 하게 되면 이거를 그 여러 사람이 같이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분할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펑션 1은 A라는 사람, 펑션 2는 B라는 사람, 메인은 C라는 사람이 따로따로 만들어서 합쳐서 컴파일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이제 컴파일과 링크를 통해서 실행 파일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실행 파일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소스를 분할해서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실행 파일 하나로 만듭니다. 다시 합쳐서 실행 파일 만들기.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주된 이유는 여러 사람이 나눠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분업화할 수 있습니다. 분업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도 분업화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소스로도 가능한데 이게 소스가 커지면 혼자 못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 사람이 분할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럴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개발하고 나중에 합쳐서 실행 파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는 따로따로 만들어진 메인은 모아서 쓰는 거고요. 따로따로 만들어진 헤더 파일들은 나중에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재사용. 자, 분업화를 통해 공동 개발 또는 재사용 이런 것들이 이 헤더 파일을 만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방금 전에 설명드린 예제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예제입니다. 함수별로 파일을 분리하는 예제입니다. 자, 펑션.func.header는 include 스탠다드 하이도 같이 넣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넣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넣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펑크 헤더를 추가했고요. 이 헤더 파일입니다. 이 헤더 파일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 메인은 실제 이제 프로그램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고 여기서 펑크 1과 펑크 2를 호출합니다. 추가하는데 이 메인.c 안에는 이 함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있어야죠. 그 어디냐? 그게 이 헤더 파일에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헤더 파일에서 이게 있다고 했으니까 이 파일을 이제 다시 열어보는 거죠. 뒤에 이제 분업화 했으니까 이 파일 어딘가 있다는 거니까 같이 다음 파일을 보면 자 펑크 1.c가 있고요. 펑크 2.c가 있습니다. 자 씌워놓습니다. 펑크 1.c 자, 여기는 프로토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씌워넣기 때문에 이제 소스 함수 구현 하는 부분이 있겠죠. 펑크 1이라는 함수가 이제 기능이 만들어져 있고요. 기능 구현이 되어 있고요. 펑크 2.c는 자 헤더 파일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펑크 2가 또 추가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파일이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 4개로 이제 분리해서 하나의 기능을 파일 4개로 분리해서 완성을 시키는 예제입니다. 자, 데브C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헤더 파일 예제들을 따라가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에 있는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은 include 시킬 때 끝다운표로 해서 묶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내장형 라이브러리는 꺽쇠로 include를 하지만 사용자 정의는 include 할 때 다운표로 파일명을 묶어주면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을 include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그 프로토타입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파일 원형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파일 원형은 함수 원형이라는 이 함수 원형이라는 건 이 함수명에 세미콜론 붙이면 이 함수 원형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 헤더 파일에 넣어서 이 컴파일러가 이 메인에서 이걸 사용 시 함수를 사용 시 이 함수는 미리 정의되어 있다라고 미리 안내를 하기 위해서 include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에서 펑션을 만났습니다. 펑크라는 함수를 만났는데 이 함수는 현재 메인 앞에 순차적으로 오니까 메인 앞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는데 이 뒤에 있죠. 이거를 앞으로 옮기면 되는데 뒤에 있을 때는 메인을 앞에 놓는 이유는 메인이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메인이 뒤에 있으면 메인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메인을 주로 앞에다 놓습니다. 메인을 이제 시작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할 때 펑크를 만났는데 이 함수가 없으면 이 앞에 없으면 오류가 납니다. 근데 헤더 파일이 있으면 이건 함수가 있다고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메인 뒤에 이렇게 실제 함수를 넣어줘도 되고요. 자, 한번 타이핑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브C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본 예제가 하나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펑션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이 함수가 미리 있어야 됩니다. 이 메인 앞에. 근데 메인 앞에 없을 때는 여기에 함수 원형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include를 통해서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운표 my 헤더 파일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펑션에 배기 변수로 들어갈 때 변수에 넘버를 집어넣고요. 이 넘버를 출력을 해줍니다. 호출할 때 이 10이 이제 넘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10을 펑션 호출할 때 들어가죠. 그러면 넘버에서 10을 받습니다. 그 넘버를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에 대한 파일은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헤더 파일을 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헤더 파일을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C가 아니라 헤더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헤더 파일로 해서 새로 만들고 저장할 때 헤더 파일로 저장합니다. 파일 타입을. 그러면 my 헤더라고 완성이 됐습니다. 자, 헤더 파일 내용은 이렇게 함수 원형만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함수 선언할 때 사용했죠. 여기다 세미콜론만 붙이면 함수 원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이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을 통해서 이 함수 원형을 불러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14-4입니다. 함수별로 여러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함수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파일을 만들어 놓는 예제입니다. 자, 먼저 헤더 파일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 메인도 추가가 되네요. 태브시에서 프로젝트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두 가지 일로에서 하나, 프로젝트를 다시 하나 만듭니다. 자, 현재 여기는 메인이죠. 메인 거는 그대로. 좀 이따 펑크라는 헤더 파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다음 메인에서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펑션 1을 호출을 할 거고요. 펑션 2도 호출을 합니다. 이게 뭔가는 모릅니다. 단지 이 헤더 파일 안에 들어있다는 것만 유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추가합니다. 새로운 파일을 U의 소스 파일. 자, 새로운 파일이죠. 자, 이 새로운 파일에 이제 먼저 저장을 먼저 합니다. 파일 이름을 줘서 이건 헤더 파일로 만들 겁니다. 펑크.c를 만들 거죠. 그러면 파일 형식을 헤더 파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펑크 헤더 파일로 수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펑크 헤더가 됐죠. 그 다음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도 내장용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스탠더드 IO.헤더 파일 그대로 추가하고요. 보이드 함수 원형 넣어주고 헤더 파일 함수 원형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스 파일 하나 추가합니다. 자, 펑크 1.c와 펑크 2.c 함수를 따로따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소스 파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저장을 해야죠. 펑크 1.c C언어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다는 글로드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을 이제 추가하고요. 함수를 실행합니다. 자, 펑크 1.c에 함수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를 추가합니다. 저장을 먼저 해서 파일 이름을 줍니다. 2.c로 해서 파일을 만들고요. 내용은 그래도 거점 헤더 파일 함수를 이제 여기다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실행합니다요.
실행합니다. 자, 펑크 2 함수도 만들었고요. 펑션 2 함수, 펑션 1 함수도 만들었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메인이 있고요. 메인에서는 펑크 1, 펑크 2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헤더 파일을 호출했습니다. 펑크 헤더에는 스탠다드 IO 헤더가 있고요. 펑크 1, 펑크 2 하면서 원형만 추가했네요. 그 다음에 파일을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여기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같은 폴더에 들어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들은 같은 폴더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같은 폴더에 존재합니다. 같은 폴더에 보면 펑크 1, 2, 메인, 헤더 파일이 같이 존재합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1과 함수 2가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이 여러 개 있는 이유는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현재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따로따로 업무를 맡아서 완성을 해서 이거를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하나의 몸통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이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B와 C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가져올 때는 이 헤더 파일을 이용해서 호출을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헤더 파일에 대한 14장의 내용에는 몇 가지 더 있는데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언어는 이제 이 C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확장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C의 기본 문법을 했고요. 이 C의 기본 문법이 이제 확장이 되면 C++ 언어를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가 될 수도 있고요. 자바 언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언어를 조금 더 하고 싶다고 하면 이러한 단계로 주로 합니다. 자, 이게 C++ 자바가 어떻게 생각하면 초기 컴퓨터 언어 발전 단계입니다. 이렇게 갔다 이 부분이 다시 현재는 다양한 언어로 바뀌었는데, 자, 현재 언어는 파이썬이라든지 파이썬, 그 다음에 코틀린, 스위프트 여러 언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러한 그 다음에 웹 언어로는 PHP, JSP, 그 다음에 ASP 이런 언어들까지 다양한 언어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러한 언어들을 배우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 이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단계로 해서 다른 언어들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